단톡방 스트레스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캐치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인사가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럼요. 대단하시네요. 아 재밌어요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오늘도 굿모닝 한 번만. 네, 오늘도 굿모닝. 이게 잘 맞네. 좋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거죠? 많이 틀리면 재환 네. 오빠, 보미 언니, 시안쌤한테 딱밤 맞는 거. 맞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끼리 몰아때리기로 했었죠. 맞아요. 네네. 대하시게 너무 몰아서 재밌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스터디를 여러 개 알고 있구나, 이 친구는. 네. 자, 여은 씨. 네.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스터디를 여러 개 하네. 네, 자, 그러면 톡방 퀴즈 규칙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아쌤 힌트 조금만 주세요.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땡땡땡이란 기른다는 뜻의 일본어 발음과 남성의 맨이 합쳐진 신조어, 육아에 전념하려는 아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예전에 일본어 배울 때 네. 외웠던 단어 같은데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힌트 없나요? 힌트요? 힌트요? 저도 한 번만 했어요. 아이코. 엄살? 자, 이 정도면 정말 이 정도면 다 들어요. 큰 힌트예요, 되게. 다 들어있어요, 진짜.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네. 즉각적으로 딱. 네. 그만. 자, 5초 카운트. 5초 카운트. 자. 알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모르겠어요. 주세요. 2, 육아맨? 네, 정답은 이쿠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코예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쵸, 힌트를 주는데 네.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죠. 듣질 않아요.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된 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남자죠. 남자가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국회의원을 이렇게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직인데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제 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화제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이쿠맨 같은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네. 라든가 아니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게 사실은 이쿠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전념하는 아빠라는 게 점점 좀 우리 사회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세상에 또. 스마트폰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기에 사고 위험도가 높아 각국에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정답은 황보비입니다. 맞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다라고 또 네. 나와 있거든요. 진짜 저거 잘 잘 섞으면은 합쳐보세요. 저거 잘 섞으면. 스마트 좀비? 네. 세 글자. 세 글자라고 했는데 힌트를 무시하죠. 아무리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주세요. 수좀비가 아니에요. 4, 3, 투좀비? 2, 1. 모르겠어요. 수봉비. 네, 정답은 수봉비였습니다. 예.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겠다. 그게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강남역이나 홍대나 연대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스몸비들을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법령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봤는데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전용 도로가 있어요. 일단 보미 씨한테는 좋은 나라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입니다. 이건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많이 네, 들어갔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뭐 힌트 없이 바로 5초 5초 카운트 카운트, 들어갈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5, 정답은 베이비박스. 베이비 박스. 베이비 박스. 베이비 박스. 정답입니다. 네. 네. 드디어.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를 유기하는 거를 좀 조장을 하냐 마냐에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유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장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렇게 유기할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아이의 생명에서 엿다 유기해달라라는 식의 선의를 가지고 한 거라서 뭐 그 좀 약간의 그 논란성은 있겠지만 네. 저는 약간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작은 부분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로 회장인 최고 경영자, 사장인 최고 업무 책임자와 함께 3대 최고 경영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CEO, COO와 함께 이 최고 경영인은 누구일까요? CEO의 이자가 네. 이자가 뭐죠? 이기자큐티브. 그렇죠. 네. 그다음에 CO의 O는 오퍼레이팅. 네. 그러면 얘도 그러면 CO일 거거든요. 아유. 너무 안 했나요? 아유. 그만. 네네. 자, 여기까지 있으면 사실 맞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여기서 틀리면은 그건 진짜 맞으세요. 예. 이거는, 자, 그럼 5초 카운트 주세요. 4, 것 같은데. 3, CFO? 2. CFO. 정답입니다. 이거 쌤이 맞으세요. 아, 진짜. 아직 하나. 펀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어머. 이거 틀린 건데요. 파이낸셜 뭐 그런 거 파이낸셜. 아니, 답을 보면 어떻게 해. 치프 파이낸셜 오피서 해가지고 네. CFO. 자금 담당 책임자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외에도 갖다 붙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가령 우리 문화 그룹 같은 데서는 CCO라는 게 있어요. CCO. 뭘 것 같아요? 카카오인가요? 컨트롤인가요? 그 콘텐츠. 콘텐츠. 중간에 콘텐츠에서 중간에 뭐를 갖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섞어 부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정식적인 건 저 세 가지 네. 얘기합니다. CEO, 알겠습니다. COO, CFO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벌칙의 여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아, 이건 알 것 같아요. 중립, 공평, 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 구호단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그 송중기 나왔던 네. 드라마 네네. 태양의 후예잖아요. 태양의 후예. 제가 생각하기엔 맞나 봐요. 예. 아, 여기까지 그러면 안다는 얘기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아니요. 맞나 본데. 표정이 맞는 거 아니요. 같아요.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와. 정답은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정답입니다. 적십자랑 헷갈렸거든요. 결정적이네요. 지금 이쪽은 초상집 분위기가 살짝 반대는데요.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예은 학생 오늘 어땠나요? 아, 이 꿀밤이 뭐라고. 푸는데 진짜 떨리더라고요, 오늘. 아까 국정으로 의사하고 눈이 서로 맞췄거든요. 저도 모르게. 아니요. 그게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정답을 알았는데. 제가 오빠 표정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어떡하지 진짜. 하는 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정답인데도 아니란 말을 하게 됐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쌤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오늘 문제는 조금 너무 그 퀄리티가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쿠맨 그런 거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반대쪽엔 또 국경 없는 이사회 CF 이런 게 나와서 CF를 더듬거렸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일 정도로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네. 좀 이게 난이도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한번 같이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현금이 아닌 카드나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무현금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소비 예측과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온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은 카드만 들고 다녀도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현금 없이 살 수 있을까? 네, 이은 학생은 혹시? 저는 일단 현금을 거의 안 쓰거든요. 뭐 교통카드부터 일단 다 신용카드로 되니까. 맞아요. 근데 예.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왜요?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쵸. 뭘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사게 돼요, 계속해서.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쌤 무현금 시대로 사는 게 정말 현금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완전한 무현금이라는 건 실제로 현금이 없으면 그 시골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이거
카드를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신용이 없으신 좀 신용 불량자들 같은 경우가 네. 좀 있으신데 그러신 분들은 아예 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완전한 무연금 시대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정말 이거는 와 정말 이래라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은행에서도 현금 구경하기 어려운 스웨덴이라는 기사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로 원래 현금을 발행한 나라인데 네. 근데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 관련된 거래에서는 이미 사실상 현금이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금을 못 쓰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현금 버스 카드 있죠. 네. 그것만 쓸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죠. 이 같은 스웨덴 은행의 무연금 사회를 주도한 것이 바로 시중은행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왜냐하면요, 스웨덴 은행들이 네. 무연금 사회를 새로운 수행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네. 일단 현금 보관, 현금 수납 직원, ATM 등에 투입되어 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은행 강도 같은 현금 관련 범죄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더욱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고객들이 현금이 아니라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하게 되니까 수수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스웨덴이 무연금 사회로 변환된 또 다른 함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긴 돈에 대해서 그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보관료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보관료를 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 예?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맡겨놓으면 손해니까 나가서 대출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무연금 사회와 같이 연동돼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우리나라 역시 그런 스웨덴에 못지않다라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 비법이 27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종진 명지대 교수의 말을 좀 참고를 해보면 무연금 사회가 도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도둑 유괴, 폭력 사건 감소, 화폐 발행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개인정보 누출, 중앙은행 통화정책 무력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서 무연금 사회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무연금 사회가 되려면 은행의 빅데이터가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럼 대출을 한다든가 뭘 하든가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를 할 때 이게 우리의 정보가 드러나게 돼요. 네. 이런 보호법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을 통해 빅데이터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예. 하죠. 정부가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했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살리고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유통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장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은 학생은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일단 무연금 시대라는 게 좀 놀라웠고 그래서 꼽아본 부분이 심지어 현금을 대체할 만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도 은행이다. 스웨덴의 시중은행이 그래서 모바일 결제 어플 스위시라는 거를 발명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진짜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사실 돈 같은 것도 현금을 이체한다거나 이런 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 어플을 현금을 없애고 그걸 쓰게 하겠다. 네. 그게 먼 미래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서 이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 자주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사와 달리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대출 아니면 은행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근데 2에서 3%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4%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맡겨놓으면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스웨덴 은행은 진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돈을 맡아줄 테니 보관료를 내놔라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예. 와, 이 세상에 네. 이거 마이너스 금리가
무연금 시대를 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무연금 시대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웨덴이 현금 사회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 때문이다. 그게 사실은 얼핏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결국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네. 오히려 내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현금을 찾아다가 방 안에 감춰놓는 거예요. 침대에 놓고 장롱 안에 놓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대출을 많이 해서 돈을 돌리려는 건데 오히려 꽁꽁 달하게 숨겨놓게 되니까 그런 방법이 뭐냐? 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아예 없애가지고 그 다 이렇게 가상계좌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집안에 감춰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행에만 존재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를 활용해서 돈을 돌리게 하는 전제 조건이 돈이 아예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치가 그 현금 없는 사회와 마이너스 금리가 같이 가는 개념이 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마이너스 금리 무현금 사회가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무현금이 정말 현금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네.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는 사회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아주 많죠. 여기 두 번째 기사에서도 60% 정도가 네.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네. 중국에만 가도 보통 우리가 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잘 안 쓰고 유니온페이라고 딱 그것만 써서 네네네.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모든 카드를 아무리 조그만 데도 다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현금 사회를 가기 위한 어떤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이현 학생? 네, 저는 두 번째 기사를 이쌤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무현금 사회라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갈지 딱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네네. 네, 이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금융의 변화가 좀 늦는 이유로 이제 각종 규제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될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은산분리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은산분리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은행과 산업이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은행을 갖고 있으면 네. 말하자면 내가 그 시안 그 기업을 하고 있는데 시안은행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사실 시안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은 아니잖아요. 고객들의 돈인데 우리 기업에 막 빌려주는 거예요. 싸게. 그러면 이게 고객에게 그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은행은 산업과는 좀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10% 이상의 어떤 지분을 못 가지도록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IT 업체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IT 업체가 이런 걸 할 때 내 지분이 많아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 네. 앞으로 좀 퍽퍽 나가는 개선책도 내고 사업을 이끌어갈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10% 규정을 좀 철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개선하면은 그래도 이제 IT랑 결합되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동전을 넘어서 무현금 시대가 온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아, 글쎄 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엔 카드도 필요 없고 핸드폰도 필요 없고 네. 핸드폰도요? 네, 눈만 대면은 찍하면 홍채 인식, 지문 등등. 예전에 해서 바코드 같은 거 이런 새기고 다니고 막 그런 얘기들까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엔 우리 지금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면 얼굴 인식이 네. 아주 잘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쓱 한 번 하면 아 누구시군요 하면서 그 신용은 얼마가 되겠네요. 와. 이런 사회가 뭐 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미그레이션도 얼굴 인식하잖아요. 왜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아, 지현 씨가 영어만 쓰면 되게 신기해 보여서. 이건 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신 이제 이게 월급장의 단점이라면 너무 다 뻔히 보이는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나의 신용 상태나 이런 것들도 금방 알게 되고요. 아. 그런 부분에서 개인 정보라는 부분이 너무나 네. 흘러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잔! 편리한
현 세상은 개인정보의 보호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새로운 은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오픈되어야 할까?가 주제인데요.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우선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서도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는 공유를 오픈을 해왔고 그것처럼 뭐 기존 금융권 거래 경력 같은 공개는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되 다른 부분 빅데이터 공개 같은 부분은 선택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개인정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얼굴 인식이나 뭐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같은 것도 개인의 정보를 어쨌든 저장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 다른 개인정보가 오픈되고 도용되는 거를 막을 수 있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는 오픈되고 또 저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택한 사람만 오픈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나는 오픈할게요 라는 사람만 오픈하게 하고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닫아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이 편리한 세상이라는 게 그냥 인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빅데이터의 문제거든요. 네. 정말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만약 내가 그런 정보는 이용하고 싶은데 편리한 건 이용하고 싶은데 내 정보는 안 돼라고 한다면 되게 이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제공하는데 동의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다,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인터넷 은행이라던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부분을 덜 이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근데 말하자면 그 빅데이터라는 그 어떤 산업적인 거 만들 때 그런 홍채인식 장치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써야지 그나마 그게 이득이 남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10만 명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도입을 안 하죠. 그럼 뭐 그런 기술 발전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기법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한테 뒤지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뭐랄까 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산업적인 발전은 좀 도외시한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정보를 오픈하면서 이런 편리한 제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만 물어봐도 더 편리한 거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뭐 도용되고 나쁜데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오픈하고 그 정보를 그 혜택을 이용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전제라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할 때 꺼릴 게 없잖아요. 그런 게 도용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못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다 오픈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말 싫다면 오픈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하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토론 면접 같은 데서 오히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 예은 학생은 자기 생각이 이런 거다. 근데 반대쪽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는 사실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 데이터는 안 돼. 님비 현상도 아니고 빈비 현상이 되나? 네. 그래서 내 데이터는 안 되고 네 데이터만 이용하고 싶어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저는 약간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희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토론하고 그러다 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좀 드러나니까 토론 면접으로 물어보기 좀 좋은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대신 이제 너무 한 가지 얘기, 그러니까 토론 면접의 핵심은요. 토론 면접에서는 저 사람 이겨먹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라고 해서 적절한 합의점, 협의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좀 껴놓으면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라는 식으로 정리해보면 뭐 좋은 그 토론의 마지막 결론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다 줏대가 없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줏대가 없는 게 나을까요? 고집세 보이는 게 나을까요? 사회생활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물론 둘 다 안 하고 적절하게 센스 있어 보이는 게 나은데 사회생활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고집 센 사람 때문에 팀이 망가져요. 차라리 줏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팀 자체를 딱 그 세이브하기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팀장 하나가 확고하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고집 센 사람 아닙니까? 팀장 하나. 그 팀장 하나는 그런 사람이고 팀원을 구성할 때는. 근데 네. 우리가 신입사원 주제에 팀장이 벌써 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 이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저는 오늘 거 준비를 할 때 네. 일단 개인정보의 개념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쌤이 분명히 반박 의견을 주실 텐데 네, 맞아요. 이거를 받아쳐야 하는가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줏대 없느냐 네, 네. 고집 세느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쌤 말대로 차라리 줏대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대 의견도 또 정리를 해보고 한 번 더 제 생각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역시 이번에도 그 토론 면접에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보라고 낸 네.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정해줬습니다. 네. 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논의를 한번 전개해보라. 보미 씨가 먼저. 네, 보면 씨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엄청나게 논리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하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 경제. 네, 우리는 결국 이제 이 수면상에 떠오르지 않는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디시전 메이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저 연륜은 황여사급의 연륜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소름이 돋네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보미 언니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쌤이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날로그랑 그 발달한 기술이 공존할 거라고. 그래서 공존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 공존을 하게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쓰일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금 추적을 피해야 하는 돈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어쨌든 다 불법적인 거. 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왜 이렇게 이게 참 슬프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기아 세계? 지하 경제. 지하 네. 경제. 세계. 아니, 경제. 지하 세계는 어디인가요? 죄송해요. 아까부터 정신이 지하세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렵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슬기 친구가 함께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아쉽네요. 네, 나머지 친구들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희 학생, 현금은 축기금, 부의금과 같이 쓰일 수 있다. 만약에 카드로 이런 역할을 대체하면 지나치게 삭막하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또한 여러 명에서 돈을 나눠낸다든지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 환전이 용이하다든지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혜 학생,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네. 해외 관광객은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네. 관광 명소에서도 노캐시 정책이면 그걸 위해서 그 나라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몹시 낭비다. 그래서 적절한 현금과 카드의 사용이 필요하다. 태수 학생,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주고받는 맛, 세는 맛 등 금액을 떠나서 또 다른 가치가 분명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고 나쁜 쪽으로는 비자금이나 뇌물 등 퍽 쏠쏠하게 쓰이기에 결코 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예지 학생, 돈의 기원은 물물 교환, 거래이다. 세상이 발달해도 교류와 거래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래의 공통수단인 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현 학생,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행 얘기가 되게 눈에 띄는데 제가 예전에 여행 갈 때 보니까 물론 네. 모든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체크카드에 돈을 넣으면 네. 그 넣는 동시에 그 제가 있는 해외 국가에서 네. 자동으로 환전이 돼요. 우와. 그래서 현금으로도 뽑을 수 있고 카드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플로 뭐 현금이 대체되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외국 나가면 국가 선택하면 돈이 이렇게 바뀌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신기하네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 역시 태희 학생이나 다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예은 학생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의 그 대책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차라리 태수 학생처럼 우리 보미 아나운서 같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태수 학생이
태수 학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그 나쁜 쪽으로는 되게 천재적인 머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거티브할 것이다는 되게 통찰력이 뛰어나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수 학생을 뽑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거 주고받는 맛, 세는 맛 등 또 다른 같이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맛을 읽다가 많이 웃었어요. 씨가 어떻게 알아 맛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댓글 누군가요? 태수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무현금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연금 시대가 당장에 오진 않겠지만 네. 언젠간 올 시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상태에서 한국이 굉장히 좀 앞서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무연금 사회를 어떻게 대비하고 거기서 어떤 상품을 팔아서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지는 한국이 좀 선도적일 수 있으니까 전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오히려 상품화할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고 먼저 해서 다른 나라에 우리 시스템을 좀 팔아먹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하다 돈까지도 사라지고 그런 무연금 시대가 진짜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고 그게 또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뭐 장단점 같은 거를 오늘 이쌤과 같이 얘기해본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